지난해 연말이었죠. 남편의 강요로 인터넷 성인 방송을 하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하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딸을 잃은 아버지 울분을 토했습니다. 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 3년 동안 참아 넘겼다가 이번에 참다 죽은 거예요. 마지막 아빠한테 전한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나 너무 힘들게 해.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이혼하기로 했어. 그 말을 지금까지 내한테 못하고 혼자 고통을 참아왔던 거예요. 난 그래도 법이 대표인 줄 알았어요. 네, 자, 법원 앞에서 옷을 찢고 절규를 하셨다는데 정말 마음이 아립니다. 신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게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공개된 유서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기면서 공분이 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남편의 강압에 의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성인 방송을 했다. 그리고 노출이 강요된 옷을 억지로 입혀서 SNS에 올렸다. 그리고 이별하고 나서도 계속되는 협박과 금전 요구로 더 이상 살기를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부부는 성인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 갑과 을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까지 썼는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내용도 보니까 철저히 아내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휴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네. 자, 황성주 변호사님. 그런데 남편한테 선고된 형량이 지금 징역 3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예, 협박, 감금,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검찰 구형 7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선고 형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인식하였는지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양형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판결문에 기재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원인 중에 하나다. 즉, 어떤 협박이나 감금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어떤 유족들의 어떤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하야려 봤을 때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요 혐의 자체가 기소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다라는 어떤 또 추가적인 멘트를 남기셨는데요. 이 말인즉슨 강요가 기소가 됐다면은 형량이 조금 더 세졌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요 혐의 자체가 기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인 방송을 강요에 의해서 한 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을 유보한 거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어 불기소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을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성인 방송이나 아니면 음란물 유포 이런 것들을 자기는 협박과 감금 무관하게 나도 내가 내 돈벌이를 위해서 스스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피해자의 진술 한마디도 없이 이거를 그렇게 단정짓고 강요죄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이 딸을 네.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뭐 비록 남편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남편 남보다 더 훨씬 못한 사람이죠. 유족들의 심정, 뭐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고요. 근데 지난 3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있었는데 이 방송에서 이 아내와 남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뭐 결혼 사실을 팬들에게 폭로하겠다. 또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장인어른한테 보내겠다. 뭐 이런 협박도 있었고요. 또 집안의 물건들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수하겠다 등등 협박과 강요가 이어졌었다고 하는데 이런 협박 문자는 사망하기 4일 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참. 자, 황 변호사님. 자, 그런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 전직 군인 아닙니까? 예. 이 전에 군에 있을 때부터도 이미 이런 엽기적인 행각이 유명했다고요?
네, 이미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남편이 이제 아내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리고 밖에서 야한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올리면서 그걸 또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뭐 플랫폼도 운영하고 그래서 뭐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사실이 군에 적발되어서 불명예 제대를 전역 조치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네, 당시에 신정원 기자, 이 군이 이 사람을 너무 부실하게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직업 군인이었던 남편이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온라인에서 불법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강제 전역 조치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피해자였던 아내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진행해서 이게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었는데 당시 유족들이 군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이제 군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아내에 대한 성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성범죄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남편은 이제 별다른 어떤 처벌이나 조치 없이 강제 전역되고 나서 이 아내에 대한 강요와 협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군의 미온적 조치에 유족들도 굉장히 이제 규탄을 하고 분통을 터뜨렸었는데 그때 당시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제일 이제 억울한 건 그 군부대예요. 거기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했더라고요. 우리 애가 죽지는 않았을 거고. 거기서 제대로 처벌 안 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더 세게 했던 거 아니에요. 더 난리를 달아준 거죠. 언니 옆에서 더 많이 감시를 할 수 있고 언니를 더 부려먹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계속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황 변호사님, 유족들 얘기처럼 군에서 그 당시에 제대로 처벌만 했더라도 이 자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상 네. 아무래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일단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의자가 불명예 전역을 하기 2달 전이 2021년 5월 네. 그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상황 사건이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달아서 성비, 젠더 폭력 같은 것이 군대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론화가 되면은 군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좀 쉬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판결, 자 유족들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누리꾼들도 같이 분노를 하고 있죠. 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질 당시에도 누리꾼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관심이 또 컸습니다. 네.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그 반도 안 되는 3년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런 글들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판결을 내린 모 판사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이 해당 판사가 내린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 사례들을 이제 갈무리를 해서 그걸 모아서 뭐 무죄 판사다 이게 말이 되냐 고작 3년이 말이 안 된다. 같은 등등. 판사의 판결문인가요? 네네 그런 판결들을 다 모아서 이 모 판사의 어떤 판결문들을 이제 모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분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 황성준 변호사님. 이 네티즌들 차라리 AI 판사가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자 같은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일단은 뭐 이런 그 제보도 있습니다. 챗 GPT에 네. 이번 사건을 대입시켜서 어떤 형량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을 했더니 챗 GPT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그런 사실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내리는 네. 언론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어떤 글귀들, 댓글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학습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감정을 제대로 얘기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감정으로는 무기징역에 처해도 마땅할 만한 이런 범죄가 사실 사망과 어떤 행동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니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게끔 그러면은 감금, 협박 요것만 죄를 짓겠다, 죄를 묻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소 일반인의 법관정과는 어긋난다는 점 법조인으로서도 공감이 됩니다. 네, 자 유족들은 무조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죠.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유가족은 안타깝게도 이 뭐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십니다. 네. 당사자는 피의자, 피고인과 검사 이제 이렇게 대립되는 두 당사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은 2심에서 더 중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정원 기자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오늘의 한마디는
법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입니다. 이게 딸을 잃은 아버지가 절규하면서 한 말인데요. 아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시달린 시간이 3년입니다. 근데 법원은 이 남편을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을 하면서도 공교롭게도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 법은 대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내에게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해서 결국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전 남편이 지금 구속됐죠? 구속됐습니다. 예.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대체? 이게 이제 이번에 구속된 A 씨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에 걸쳐서 30대 아내 B 씨에게 성관계 촬영 영상 그리고 이제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요구에 거부를 하는 이 아내에 대해서 자택에 감금을 하고 난 이후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 이런 어떤 협박을 갖다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 여성이 지난해 12월 달에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었었는데 이 남성이 전직 군인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이 온라인에서 전직 군인으로 알려진 이 남성이 불법 영상을 공유를 하다가 강제 전역 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편 감시로 강제로 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 여성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강압 행위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있어 왔고 또 이별을 하고 난 이후에도 협박 또는 금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만 남편이 아내에게 성인 방송을 강요하는 게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랬답니까? 사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잘 보지는 못하는데 이 통상 이제 수화핑이라고 해서 부부를 갖다 바꾸어서 성행위를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런 그 변형된 그 관음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 부인이 다른 남성과의 어떤 성관계를 보면서 흥분을 느끼는 이것을 우리가 캔돌리즘 또는 맥소스코피아라고 하는 이런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자, 성인방송 출연과 관련해서 자기 아내하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참 충격인데 문제가 있을 시에 사생활에 간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울증 등이 발견이 되면 치료를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출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작성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죠. 자, 남편이 갑이고 계약서에서 을이 이제 아내인 셈인데, 자, 이렇게 그래도 자기 남편인데 이렇게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요구하는 걸 아내는 왜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장인에게 아내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아마 그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 사진을 성인 방송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어떤 여성이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긍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가 참 정말 어렵죠. 자, 가족에게 미처 털어놓기 어렵겠습니다만 몇몇 친구들한테는 이 아내가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털어놨으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 가정 내에서 이 여성을 보호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남편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말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 좀 뭔가 이렇게 그 선뜻 내키지 않는 남의 집 일에 간섭한다. 남의 집 일에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추악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심리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 범행이 처음에 발견된 게 이제 직업 군인인 남편한테 이 군인이라는 신분이 발각이 되면서 육군부대 조사를 받고 강제 전역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이때만 해도 좀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더라면 이 아내가 그 뒤로까지 계속 똑같은 범죄를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정말 그건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주위에서 이 사람의 그 어떤 범행 사실, 즉 SNS에 불법 동영상을 올린다는 사실이 신고가 됐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이 그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군사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 사실을 갖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이 사실 이걸 만든 사람, 찍어준 사람은 남편이지만 실제로 나는 자해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여성의 진술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이 남성이 그걸 제출했기 때문에 그 여성을 불러서 그 말이 사실인가를 갖다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제 종결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사 경찰에서는 이제 법무병과에다가 이 사건을 갖다 넘겼는데 이것이 사실 그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건화시키지 않고 이것을 그냥 어떤 징계를 줘가지고 강제 전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제 이 군에서는 강제 전역이라고 하는 것을 형사처벌로 가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잘못된 그 관행이 있는데 사실 강제 전역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형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했었어야 돼요. 그 당시 처벌하지 않고 강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강제 전역을 다 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한 것이죠.